65회 조사요원 문제 3 법인세 조사 문항 5번 풀겠습니다. 자, 그럼 문항 5번 요즘 풀기 전에 제가 요거 그 앞 클립에서 넘어오신 분들 앞 클립에서 제가 한 가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건이 있죠. 자, 그 건이 뭐였냐면 페이지는 마침 같은 페이지네요. 35페이지 지금 제가 업무보관 자산 요거 이제 풀이하다가 확인하고 그 세법 이제 혹시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한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업무보관 자산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 두 개를 동시에 제재를 한다. 라고 해서 뭐였습니까? 업무보관 자산에 해당하는 이자의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 한다는 거고, 또 뭐? 업무보관 가지급금인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이자를 받고 있냐? 이자를 회사가 받고 있냐? 라고 하면, 만약에 안 받고 있다고 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해서 입금 산입한다. 라는 요 이중제재를 한다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요거 말씀드린다고 했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대상이 되는 업무보관 가지급금에 뭐가 빠진다고요? 중소기업이 직원이 주택을 사려고 해, 혹은 전세 자금이 필요해 라고 해서 그 주택 구입 자금 혹은 전세 자금을 빌려줬다면 그 금액은 회사가 업무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대여금으로 볼게 라고 해서 송금불산입 제재를 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확실히 세법 규정으로 확인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자, 이거 있죠? 여기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은 교수님께서 생략한다라고 하셨잖아. 그래가지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생략한다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중소기업이 직원한테 주택자금 빌려준 거 이거를 만약에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이었더라도 이 문제에서는 뭐다? 세무조정은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인정이자 계산 안 한다고 했으니까 답에 나오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만에 하나 때문에 제가 아까 확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해당하지 않아요.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업무보관 가지급금에서도 똑같이 중소기업이 직원한테 주택자금, 전세자금을 빌려준 거라면 그거를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업무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여러분 확인하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걸 확인하고 왔어. 둘 다 규정이 있습니다.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에 보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에도 자, 중소기업이 직원한테 빌려준 주택자금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대상할 때 계산하는 그 대상에서 빠진다 라고 돼 있고 인정이자 계산할 때도 똑같이 그 제외되는 항목에 똑같이 있다고 얘가. 결론은 뭐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은 생략한다. 이 문구가 없었다고 해도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인정이자는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왜? 전세자금 대여한 이게 가지급금인데 업무 무관한 걸로 보지 않으니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계산할 때나 인정이자 계산할 때나 둘 다 해서 지금 제외된다고. 둘 다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제가 혹시나 몰라서 확인하고 온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교수님께서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을 생략한다라고 했지만 혹시 이 단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풀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인정이자 계산할 게 아니니까 지금 얘가. 인정이자도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얘가. 오케이 됐죠? 확인하고 왔으니까 그렇게 어디 적어두시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대손 충당금 할 겁니다. 여러분 요게 이제 우리 65회차의 제일 마지막에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그 중에 하나죠. 가장 싫어하는 여러분들이 벌레죠. 대충도 싫어하고 퇴충은 다행히 퇴직충당금이죠. 퇴직충당금은 여러분 우리 시험에 거의 이제 안 나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충은 안 해도 되는데 대손 충당금은 해야 됩니다. 알겠죠?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제가 지금부터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쭉 설명을 드릴 건데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완벽하게 이 문항 5번을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몇몇 개 할 수 있는 항목이 있거든. 거기는 우리 꼭 잡고 가자고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또 대손 충당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아예 다 제끼지는 말자고요. 제가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의를 드릴 거예요. 강의를 듣고 나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가져가자. 제가 진짜 최악의 경우 할 수 있는 것만 마지막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일단 정리해 드리고 마지막에 할 거니까 일단은 쭉 따라가 보세요. 그럼 일단 내용만 한번 읽어볼게요. 5번 문항5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양가로 1번 정기말 유보금액 그러니까 단기초 기초 유보금액이 되겠지. 동그라미 1번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1억 5천만 원. 동그라미 2번 매출 채권 대손금 부인액 3천만 원. 이 중 1천만 원은 단기 올해 21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양가로 2번 대손충당금 계정 내역. 자, 대손충당금 이렇게 T계정 계정별 원장이죠.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충당금 계정이니까 대변 계정이에요. 대변 계정. 부채 계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대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잔액이 오른쪽에 적히겠지. 부채니까. 자산이라면 계정별 원장에서 재고자산 생각해봐요. 어때? 기초재고자산 왼쪽이 적었잖아. 자산이니까. 부채는 반대죠. 부채는 반대니까 기초금액을 여기 8천만 원, 기말금액을 이렇게 왼쪽 밑에 1억 4천만 원. 그죠? 단기 설정 1억 대변이고요. 차변에 단기 감소 4천만 원 있네요. 이렇게 됐고 단기 감소액 4천만 원에게는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매출채권 1,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양가로 3번 단기 재무상태표상 채권의 총액은 62억 3천만 원이며 이 중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양갈호 1번 매각거래로 보는 배서양도음 6,300만 원. 2번 금전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타인에 대한 대여금 특수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나랑 법인이랑 5천만 원. 3번 관계회사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이 2억. 4번 대여금 1억 2천만 원인데 대여 시점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나 단기말 현재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액이다 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양가로 4번 정기말 재무상태표상 채권의 총액은 73억 7천만 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문항 5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봤고 여러분 일단 제가 그 대손충당금에 관한 이론 정리를 쭉 한번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 숫자를 넣어서 하나하나 풀어보는 방법으로 해보죠. 자, 일단 여기 보세요. 33-2페이지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대손충당금 여기 세무조정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 대손충당금을 우리가 한도 시부인을 해서 결과적으로 한도를 초과했다. 그럼 이렇게 할 거예요. 송금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땡땡땡땡 얼마죠? 얼마 하고 유보로 처리할 거야. 유보. 요거 외워야 돼요. 요 세무조정 요렇게 한다는 거.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송금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 해서 유보로 처리한다는 거.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재무회계에서 배웠죠. 우리가 어떤 매출채권이나 이런 받을 금액이 있는데 거기서 못 받을 걸로 예상되는 거에 대해서 미리 뭔가 충당금으로 잡아두자라는 거야. 미리 마음 아파하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못 받는 게 확정된 건 아니야. 하지만 이만큼은 못 받을 것 같은데 내가 1억만큼 매출채권 있어. 돈이 받을 게 있는데 어느 정도 계산 내가 뭐 경험상 몇 년 동안 되게 오랫동안 내가 장사를 해보니까 이 중에서 이만큼은 보통 못 받더라 라는 경험치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냥 300만 원이야. 그럼 미리 300만 원만큼은 못 받을 걸 예상 마음 아플 거를 미리 당겨와서 부채로 잡아두자라는 거예요. 매출 채권의 차감하는 계정으로 잡아두지 우리가 대손충당금이라는 거를. 그죠? 그러니까 그 대손충당금으로 잡아뒀는데 세법이 봤더니 야, 너 너무 많이 잡아뒀다라는 거야. 그지? 기준이 되는 게 있다고.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것도 기준 한도가 있는 거야. 너 그렇게 미리 많이 아파하면 안 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자산의 차감 항목인데 대손충당금이 그 한도가 너무 많이 잡았다는 거야. 한도를 초과해서 너무 많이 인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도를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자산의 차감 항목이 줄어드는 거야. 그지? 그 자산 원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걸로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자산이
커지는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송금불산입 유보가 되는 거야. 유보가. 자, 정말 단순화해서 여러분 설명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매출 채권이 우리가 대차대제표에 100원이 있다고 해봐. 근데 막 대손 충당금이 이렇게 차감한 형식으로 30원 이렇게 해.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야, 이 매출 채권에서 70원밖에 못 받겠네. 그렇게 예상되네. 혹시 100원 다 받으면 기분 좋은 거고 뭐 요렇게 했잖아. 근데 여러분 세법은 어떻다고요? 세법은 대손 충당금이 30원이 너무 과하다라는 거야. 대손 충당금을 20원까지만 한도로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죠? 세법은 똑같이 매출 채권은 100원인데 대손 충당금은 20원까지만 인정한다고 해봐. 그럼 결국 이 매출 채권은 세법은 80원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 그지? 대손 충당금이 30원이 아니라 20원이 맞아 라고 세법이 말한다면 채권이라는 자산 입장에서는 70원이 순액이 아니라 80원이 순액이라는 거지. 더 크게 봐야 된다는 거야. 그지? 자산 입장에서 보자면. 그지? 부채 입장인 대손 충당금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커. 너 좀 작아져야 돼. 20원이 맞아 라는 거고. 그러니까 매출채권 순액으로 보자면 70원이 아니라 80원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산이 더 커지는 거지 부채는 줄어드는 거고. 결국 순자산은 더 커지는 거잖아.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를 우리가 그 금액에 대해서 송금불산임하게 되면 비용 너무 많이 잡았다. 너 왜 이렇게 많이 마음 아파하니? 30원이 아니라 20원이야 라고 처리하면 결국 그거는 유보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알겠죠? 순자산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10원만큼이 더 커지는 거지. 알겠죠? 왜 유보인지 알겠지? 그걸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 오케이? 만약에 한도 미달액이야. 세법은 아까 예를 들어가지고 방금 든 얘 똑같이 20원을 인정할 줄 마음이 있어요. 이 매출 채권 100원에 대해서 20원만큼 대손 충당금을 잡아도 오케이 비용으로 인정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야. 세법은 기준이 20원이야. 근데 회사가 10원만큼만 마음 아프대. 그걸 가지고 세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야, 너 20원만큼 마음 아플 수 있는데 왜 10원만 대손 충당금 설정했냐? 왜 10원만 마음 아파? 내가 추가적으로 10원을 더 설정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왜? 이 대손 충당금은 결산 조정 사항이거든. 회사한테 맡겼거든. 얼마만큼 마음이 아플지 회사한테 일단 맡기고 그 금액을 세법이 봐서 20원보다 많다. 세법이 정한 금액보다 많을 때만 그 비용을 부인할 거거든. 그게 바로 결산 조정의 정의잖아요. 일단 회사한테 맡겨. 얼마를 비용 처리할지를. 근데 그게 너무 과하다면 제재를 할 거야. 그게 세법이 말하는 결산 조정 사항이거든요. 알았죠? 그러니까 한도 미달에 해서 세법이 계상했다면 그거는 어때요? 세무 조정하지 않아요. 추가적으로 송금 산입하지 않는다고. 그지? 추가적으로 정해진 금액까지 송금 산입하는 개념은 뭐야? 신고 조정 사항이고. 대손 충당금은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에 미달해서 만약에 회사가 대손 충당금을 계상했다면 그거는 세무 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왜?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됐지? 방금 말한 거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는 암기. 됐어요. 오케이. 자, 단계별로 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일단 1단계. 단계를 보세요. 스텝 1. 1단계는 여러분 무조건 이거 하는 거야. 입금 불산입,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땡땡땡땡 유보. 여러분 요거는 뭐 이해를 위해서 제가 뭐 너무 많은 예를 들기 시작하면 이게 너무 강의가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회계는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접근할 때 보충법으로 접근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원래 회계 만약에 기말 X 2년도 말에 회계상 대손 충당금을 100원이라고 봐. 만약에 그런데 기존에 대손 충당금 기존에 70원이 있었다고 해봐. 그러면 그 70원을 100원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설정을 이렇게 30원만 한다고. 70원을 100원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설정을 보충적으로 30원만 해. 모자란 부분만 보충한다고. 30원만큼만. 이게 회계고요. 약간 필기가 중구난방이 되고 있는데 세법은 여러분 똑같은 경우라고 해봐.
궁극적으로는 100원을 만들 거예요. 근데 기존에 70원이 있었어. 똑같은 경우야. 이거를 회계 처리, 세법은 어떻게 보냐 하면, 세법상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70원을 100% 환입합니다. 0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다시 100원으로 설정해 주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총액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되게 헷갈려 하실 거 알아요? 지금 제가 위에 회계상 말했던 거 있죠? 이거 여러분 회계 실무 공부할 때 본 사람도 있죠? 요런 개념으로 하는 게 뭐예요? 대손충당금. 여러분들 회계실무에서는 용어가 손실충당금이었을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아? 본질적으로 같다고. 여러분들이 본 회계실무 시험에서 대손충당금 혹은 용어가 다를 수 있어. 손실충당금이라는 용어를 썼을 수도 있어요. 같은 겁니다. 대손상각비, 손상차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손상차손, 손실충당금 이렇게 짝을 짓는 건데 본질적으로 같아요.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나, 손상차손, 손실충당금이라고 하나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했잖아, 그지? 기억나요? 기존에 얼마가 있었다. 이 말에 우리 목표로 하는 금액이 이거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요만큼만 설정하자. 제가 그렇게 강의 드렸어요, 그죠? 그게 보충법이야. 회계는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세법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 기존에 70원이 있다, 기초에 딱, 올해 초가 됐어. 그럼 작년에서 넘어온 금액이 70원이 있어. 야, 일단 너 0이 돼봐. 일단 너 전부 다 환입할 거야. 0으로 가. 그 다음에 기말이 되어서 우리가 되어야 될 금액이 100원이라고 하면 100원을 0에서 100원으로 100원을 설정하는 거야. 총액으로 설정한다고. 0에서 100.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하는 거. 그게 바로 총액법이에요. 일단 세법은 관점이 다르다는 거야. 결과물은 같아요. 결과물은 결과적으로 대손충당금이 100원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 설정하는 방법이 세법은 조금 다르게 본다고. 총액법 관점으로 본다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더 길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뭐랄까 주화인마에 빠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받아들여. 회계는 보충법으로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접근하는데 세법은 좀 다른 모양이다. 세법은 총액법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구나. 그래서 기존에 뭔가 있다면, 기존에 기초에 있던 금액이 있다면 얘를 전부 다 환입해서 0으로 만들어주는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0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총액법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여 주시면 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가 뭐 했어요? 여기. 입금불산입에서 전기에서 넘어온 기초에 있던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액을 여기 오타다. 여러분 이건 오타예요. 마이너스 유보. 여러분 여기 고쳐주세요. 마이너스 유보로 해줍니다. 보니까 제가 실전 풀이할 때는 여기 마이너스를 붙였는데 요약할 때 요거를 놓쳤네요.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고쳐주세요.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전기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 얼마 해서 무조건 일금불산이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합니다. 요거는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보면은 우리 이 회사가 지금 우리가 법인세에 이제 조사하고 있잖아. 법인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법인이 유일하게 한 세무조정 2개인데 법인세 비용,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출 그거랑 가산조정에 그거 하나랑 차감조정에 요거 하나 했었어. 요거는 기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회사도 신고할 때 이건 한 거야. 전기에서 넘어온 기초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입금불산입, 전기에서 넘어온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가 땡땡땡땡 마이너스 유보. 요거 보고 올까요? 여기 봐봐. 차감조정 지금 몇 페이지예요? 41페이지. 여기 적히는 거 있죠. 전기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여기 신고사항을 그대로 갖다 적기 우리가 애초에 밑작업을 했었죠. 문제 3번을 풀기 전에 밑작업으로 했던 거 있죠. 신고사항을 그대로 갖다 적기. 여기 봐봐. 1억 5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요거 적혀있죠. 금액은 우리가 이따가 문제에서 확인할 거야. 문항에서. 신고는 요거는 했다는 거야. 법인이 아무리 대충 신고를 했더라도 요 금액은 했다는 거예요. 그지? 우리도 그러니까 오른쪽에 봐봐. 이건 무조건 하는 거니까 똑같거든. 똑같이 기초에 있던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전기에서 넘어온 거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요거 갖다 적으면 돼. 요거 실전 우리 문제 풀이에서 요렇게 나올 거야. 우리 또 다음 회차들 언제든 요렇게 나올 거거든. 그럼 신고 내역도 요렇게 적고요. 일단 무조건 경정칸에도 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 똑같이 1억 5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를 적으세요. 이게 출발점이야.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를 우리가 풀 때 요거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이 적으세요. 앞으로 돌아와서 요거는 무조건 한다. 1단계는 우리는 무조건 한다. 잊지 말자. 1단계 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자, 스텝 2. 자, 여러분 대손금이라고 해서 여러분 대손 충당금하고 대손금은 달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대손 충당금이지. 너무 많이 대손 충당금은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금액이야. 그래서 미리 지금 그 아플 것 같은 떼일 것 같은 돈, 미래에 떼일 것 같은 돈에 대해서 지금 미리 마음 아프자 이거야. 그죠? 대손금은 뭐예요, 여러분? 대손 충당금은 마음이 아플 거를 대비해서 미리 충당해두자 이거고, 대손금은 지금 마음이 아픈 거야. 떼인 거야 이미. 나 돈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확정되거나 이런 거야. 이런 건이에요, 대손금은. 대손 충당금은 미래에 떼일 돈에 대한 대해 미리 마음 아프다 이거고요. 아, 너무 날렸었다. 아무것도 안 썼네. 자, 대손금은 뭐다? 떼인 돈이야. 과거형이지? 떼인 돈. 떼인 돈이라고. 그거에 대한 처리를 지금 볼게요. 자, 회사가 대손금이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면 돼. 자, 죽여서 안 되는데 여러분 채권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 채권을 대손 처리하면 죽인 거예요. 야, 너는 못 받아. 야, 이만큼 못 받겠다. 매출 채권이 100억이 있는데 3억만큼은 지금 못 받는 걸로 확정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은 3억만큼은 채권에서 제각해야겠지. 영어로 라이트 오프라고 합니다. 라이트 오프. 장부에서 잘라버린다는, 없애낸다는 거예요. 제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못 받으니까. 자, 그렇게 하는데 만에 하나 회사가 3억만큼 죽였어. 근데 알아봤더니 죽여서는 안 되는데 죽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살려야겠지, 자산을. 송금불사님 유보로 살려주는 거예요. 반대로 자산을 죽여야 돼. 이 매출채권을 죽여야 되는데 회사가 모르고 못 죽였어. 이게 대표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이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거는 얘는 이제 죽여야 되는 법적 요건이 완성됐어. 소멸시효가 완성됐잖아. 못 받아, 대부분. 대부분 못 받아요. 죽여야겠지. 만약에 내가 안 죽였다면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유형이 4개가 있어, 밑에. 여러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1번 경우 1. 경우 1. 장부는 올해 단기에 대손 처리를 했어. 못 받아. 이거는 못 받아 라고 채권을 떨어냈다고. 근데 어때요? 하지만 어때요?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그거는 미충족됐다는 거야.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죽여서는 매출 채권 죽여서는 안 되는데 회사가 죽여서는 안 될 걸 죽였거나 내년이나 내후년에 죽여야 되는데 너무 일찍 죽인 거야. 결론은 뭐야? 지금 올해는 결국은 죽어서는 안 되네, 야, 이 매출 채권은. 어때요? 얘를 살려야 돼. 그지? 송금불사님 채권 땡땡땡땡 유보 살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나중에 링크 시켜서 얘가 이 세무조정이 뒤에 대손충당금 한도 여러 가지 체크를 할 때 그 계산 산식에 미치는 효과를 위해서 얘를 기억이라고 기억합시다. 나중에 이어줄 거야, 다른 거랑. 이 경우. 경우 2번 어때요? 장부상 대손으로 처리하지 않았어. 장부, 회계상. 장부에는 대손으로 처리하지 않았어. 하지만 뭐요? 올해 신고조정사항, 그 요건을 충족한 거야. 아까 말했듯이 소멸시효 완성됐어. 회사는 얘를 장부상 대손 처리하지 않았어. 근데 세법이 봤더니 얘는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린 거야. 그럼 어때요? 얘는 못 받아라고 세법이 판단한다는 거지. 얘는 어때요? 이런 경우는 죽여줘야 돼. 신고조정사항이거든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는 회사가 야, 나는 그래도 얘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우긴다고 해서 이 채권으로 살려줄 수 없어. 왜? 신고조정사항이거든. 세법이 강제하고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죽여라. 죽인다는 표현이 너무 과격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야 기억이 잘 남아요. 채권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자산, 살아 움직이는 자산이라고 생각해. 근데 소멸시효가 완성됐어. 그러면 세법은 어떻게 본다고요? 야, 얘는 못 받아. 죽여! 라고 정해놨다고, 법에. 송금산이 채권 마이너스 유보. 죽여주는 거죠, 채권을. 자, 3번. 이 경우 1번, 2번이 대표적인 경우라고요. 머릿속에 있어요, 이렇게. 3번은 뭐예요? 작년에 여러분 뭐야? 작년에 살린 애가 있는 거야.
지금 1번 경우에서 내년이 됐다고 해봐요. 1번 경우. 자, 1번 경우, 단기에 회사가 죽였는데, 죽일 수 있는 요건이 안 됐다고 하지. 그래서 세법이 살려놨지, 요렇게, 유보. 이게 내년이 되면 3번이 되는 거야. 자, 작년에서 넘어왔지? 걔가 여러분, 어때? 올해는 요건이 충족한 거야. 죽일 수 있는 요건이 됐어. 그 경우는 어때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기억에서 살려놨었지. 얘를 인제 죽이는 거야. 송금 산입, 채권, 땡땡땡 마이너스 유보. 이게 유보의 추인입니다. 유보로 말하자면 추인 개념이고, 유보가 마이너스 유보라는 걸로 추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지? 동일한 금액의 유보가 사라지는 거야. 왜 사라져요? 작년에는 죽였으면 안 됐어, 이 채권을. 그래서 작년에 살려뒀잖아요, 이렇게 유보로. 근데 올해는 그 죽여도 되는 요건이 완성됐어. 오케이? 그럼 이제 얘는 죽여도 돼? 송금 산입해서 죽이는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로. 그죠? 2번하고 4번은 또 이렇게, 자, 방금 1번하고 3번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2번은 4번으로 연결됩니다. 자, 봐봐. 2번부터 말해볼게요. 2번. 회계는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 있는데 장부에 안 적었대. 근데 세법은 어떻게 했어? 야, 너 장부에 안 적는다고 그렇게 채권 안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세법에서 정해놨다니까? 얘 죽여. 이 채권 죽여. 소멸시효 완성됐다니까 죽여.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죽였죠. 자, 내년이 됐어. 내년이 됐는데 법인에서는 야,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의 법인이 야, 이제 우리는 장부상 내년,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대송금으로 인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송금 비용으로 계상했다는 거지, 내년에. 그럼 세법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야, 임마, 너 임마 왜, 그러니까 X1년, X2년이라고 할게. X1년도에 이미 소멸시효 완성돼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해뒀단 말이야. 그러니까 X1년도에 세법상 비용 처리했어. 송금 처리했다고. 근데 너 임마 장부 너 X2년도에 왜 비용으로 계상했어? 이미 작년에 했잖아. 이대로 두면 어떻게 돼? 똑같은 건에 대해서 X1년도에도 비용, X2년도에도 비용이 되지. 세법 입장에서는. X2년도에 얘를 지금 그냥 두면. 그지? 어떻게 되겠어? 너 작년에 비용했으니까 올해 장부에 네가 비용 계상한 거는 부인한다?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야. 송금불산입, 유보. 얘도 결국 추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X1년도 비용이지 X2년도 비용이 아니라는 거야. 세법에서는 회사는 X1년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X2년도에 비용 처리했지만 어때? 세법은 X1년도 비용으로 이미 강제로 송금 산입 시켜놨지. 그러니까 X2년도에 회계 장부가 X2년도 비용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세법은 뭐래? 웃기지만 임마 이미 작년에 송금 처리했어. X2년도에 너 비용 처리한 거 너 부인. 이렇게 한다고. 유보 관점에서 보자면 어떻게 돼요? X1년도에 마이너스 유보 처리했던 거를 X2년도에 추인해서 없애주는 거야. 알겠죠? 요렇게. 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요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지금 요 4개 세무조정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 하지만 여러분 그냥 막 하지 말고 제가 지금 말했던 스토리 있죠?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네 말이 이해가 돼 라고 하면 됐어요. 오케이야. 제가 이따가 문제를 풀 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 이거 작년에 죽였는 건데 올해 또 죽이면 안 되겠죠? 송금불산입 유보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야. 여러분 회사는 장부에 비용 처리 안 했는데 소멸시효 완성됐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거든. 지금 말한 요 4케이스를 숫자로 다 설명드릴 겁니다. 케이스를 보면서. 하지만 요 케이스, 1번 케이스는 결국 3번 케이스로 이어지고 2번은 4번으로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한 게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오케이,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3번 케이스도 봐야 돼. 이 삼각 채권을 회수했을 경우의 세무조정이야. 이건 무슨 소리냐면 회사가 여기 예를 들어서 회사가 못 받을 걸로 인정해서 비용으로 처리했어. 야, 이 채권 못 받아라고 해서 회사가 죽였든 세법이 죽였든 못 받은 걸로 처리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망한 줄 알았던 회사 혹은 소멸시효 완성돼서 내가 채권을 떨어졌던 회사가 찾아왔어. 제가 드디어 대박이 났습니다. 나한테 돈 갚을 애가 있었던 거잖아. 얘가 못 받는 걸로 난 처리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못 받는 걸로 했는데 얘가 그 사이에 대박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죄송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갚아.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해요. 안 줘도 됩니다. 저는 이미 대선 처리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안 주셔도 돼요. 이거 미친놈이죠. 이렇게 안 한다고. 그지 당연하잖아.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차변에 현금은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현금 받고 대변에 여러분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대손충당금을 다시 살리거든요. 자, 요걸 어떻게 하냐면 정리합시다. 일단 이렇게 경우를 나눕시다. 여러분 1번. 자, 과거에 대손 처리했던 송금 인정됐던 거지. 대손 처리할 때 송금으로 인정됐던 거를 만약 현금으로 들어왔어. 이 경우는 세무조정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송금 인정됐고 대송금을 회수받을 때 대변에 대손충당금 증가시키는 걸로 하지만 그냥 입금으로 이익으로 보면 된다고. 그거는 세무조정 할 게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나는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비용 처리했더니 송금 불산입 유보를 처리했다는 거야. 송금 불산입했다는 거야. 너 이거 지금 비용 처리하면 안 돼 라고 한 경우가 있다면 나중에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그 경우는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유보로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조금 복잡한데 이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 케이스로 외워줘야 돼. 여러분 이 3번 단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케이스가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이론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해 둡시다. 과거에 대손 처리할 때 송금 불산입 했던 그 건에 대해서 대송금을 회수한다면 그걸 추인하면 돼. 죄송합니다. 그 추인 개념은 살짝 다른 개념인데 어때요? 입금에 대해서 부인하면 된다고. 과거에 송금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입금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입금 불산입하면 돼요. 과거에 송금 인정됐다면 대칭하는 차원에서 입금으로 인정하니까 그 받아온 현금에 대해서 추가로 세무조정할 게 없다. 요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여러분 3단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힘들 수 있는데 3단계는 일단 여러분 뭐 제끼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뒤로 넘기지. 공부를 할 때 뒷단계로 넘기자고. 다른 거부터 이해하고 넘어옵시다. 자, 여러분 여기가 사실 하이라이트야. 지금 여러분 했던 거는 대손금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죽여서는 안 될 거를 죽였다. 그럼 다시 살려주고. 그죠? 그런 식이잖아. 죽여서는 안 될 걸 죽였다. 그럼 다시 살려주고. 죽여야 될 걸 안 죽였다. 그럼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한 거고. 지금 우리가 대손충당금 한도 CV 세무조정은 사실 요게 주인공이야. 그죠? 자, 정리합니다. 1번. 세법이 바라보는 장부가 시부인의 대상이 되는 장부의 금액. 여러분 요게 중요해.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여기 장부상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으로 한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대손충당금 T 계정이 있어. 그지? 그럼 아까 여기 기초금액이 여기 있었죠. 그리고 기말 금액이 여기 차변 밑에 있었죠. 그죠? 이 차변 밑에 있는 이 금액을 뭐라고? 장부가 회사가 대상한 걸로 본다고. 회사는 아까 보충법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잖아. 여러분 여기가 헷갈리거든. 뭐냐 하면 세법은 회사가 보충법으로 했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 회사가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한 걸로 보고 세무조정을 한다고. 여러분 지금 이 개념이 되게 이해하기 힘들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회사는 애초에 자기 장부에 보충법으로 회계 처리했잖아. 그지? 하지만 세법은 자기가 총액법으로 모든 걸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주려면은 이 한도 시부인을 할 때 장부상 금액을 보고 마치 총액법으로 회사가 회계 처리한 걸로 보고 세무조정을 한다고. 여러분 지금 결론만 가져오면 돼. 지금 이걸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우리는 결론을 암기합시다. 추가적으로 지금 이 궁금한 이론 같은 거는 우리가 추가적인 여력이 되시는 분은 나중에 공부를 더 하시면 될 거예요. 추가적으로.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최대한 컴팩트하게 갑시다.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여기 장부가 주어지잖아요. T계정이 주어진다고. 대손충당금 관련해서 T계정이 주어져. 이때 여기 차변 밑에 있는 기말금액 있죠. 요거를 가지고 여기 B금액, 장부금액에 넣어야 된다 이거야. 장부상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요 금액. 그러니까 여기 단기 설정액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단기에 이만큼 설정했으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 지금 설정액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설정액은 여기 문제 봐봐. 설정액은 여기 있죠. 이 금액이잖아. 그게 아니라 차기 2월에 이게 바로 기말잔액이잖아. 기말잔액. 이 1억 4천만 원을 1번 B 1억 4천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거 아니라고.
단기 설정액 1억 이거를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틀리는 거야. 이걸 암기해 주세요. 제가 뭐 총액법, 보충법 이렇게 했는데 야,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너무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설명도 사실 부족했어.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려면 정말 길게 앞에 했어야 되거든. 사례까지 다 들어가면서. 근데 사례 막 들고 그건 되게 간단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세법은 회사가 실제로는 보충법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했지만 뭐라고요?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한 걸로 전환하거든. 세법상 전환해서 그 전환한 걸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해.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풀이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말 잔액 있죠. 단기 설정한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기초에 있던 대손 충당금 우리 전부 다 환입했지. 총액 그 초과분에 대해서. 아까 했잖아. 요 1억 5천 이거 할 거거든요. 이따가 정기에서 넘어온 한도 초과액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는 환입할 거야. 우리 첫 번째 스텝에서 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회사가 0에서 이렇게 기말잔액 1억 4천으로 새로 총액법으로 설정한 걸로 간주하고 우리는 세무조정을 할 거야. 됐죠? 더 이상 안 할게요. 암기하자라는 거야 그냥. 뭐? 기말잔액 1억 4천을 여기 1번에 둔다. 심플하게 갑시다. 심플하게. 요렇게 간다. 단기 설정액 1억 이거 아니에요. 이거를 비해두면 안 된다고. 설정이란 단어에 유혹당하면 안 돼. 안 돼. 아닙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론을 보고 있어요. 자, 요게 1번. 회사의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을 회사의 설정액으로 우리는 간주합니다. 총액법으로 돌려놓을 거니까. 오케이. 2번. 세법상 한도액은 여러분 뭐다? 1번 곱하기 2번이에요. 1번은 뭐냐 하면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 단기말 잔액이야. 세법상 바라보는 설정 대상 채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무 채권에 대해서 모든 채권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게 해주진 않겠다는 거야. 우리가 요 문제는 이건 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문제상에서 볼 건데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채권에 대한 설명이 있지. 뭐 매각 거래로 보는 어음이 있어. 이 채권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매각 거래로 보니까 이미 판 걸로 본다고.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보지 않는 거야. 세법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설정 제외 채권이라고. 3번도 봐봐. 단기 회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지분율을 20% 이상 갖고 있는 거거든. 지분법으로. 이 회사하고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면 돼. 자, 얘들을 이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인데 얘는 구상채권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뭐 너 돈 내놔라고 보상을 구한다는 거거든. 이게 상법적인 개념으로. 내가 손해를 만약에 보게 된다면 나중에 그 손해본 거에 대해서 보상해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보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야. 이거 상법적인 개념 너무 깊게 갈 필요 없고 아무튼 구상채권은 내가 나중에 손해를 보더라도 보상해내라고 말할 수 있는 채권이야. 이거는 뭐예요?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대상이 아닌 거야. 왜? 이 2억 원은 나중에 받을 수 있거든. 이런 이유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돼. 거기서 제외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채권이 있거든. 그러니까 걔들은 발라내야 돼. 걔들은 발라내고 순수하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올해 말의 채권 잔액. 거기에다가 뭐를 곱하냐면 대손 실적률이란 걸 곱할 겁니다. 이건 뭐냐면 대손 실적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분모에다가 세법상 정기말 채권 잔액 그리고 분자에다가는 올해 단기 대손 인정받은 세법상 대손금이거든.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자 들어보세요. 분기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채권이 만약에 1억이 있었다고 해봐. 근데 단기 올해 500만 원만큼이 대손됐다고 해봐요. 자 다시 작년 말에 1억만큼이 채권이 있었어요. 작년 말에. 근데 그 작년 말에 있었던 채권이 올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올해 500만 원만큼 못 받을 걸로 확정이 됐대. 그럼 어때요? 자, 이게 경험적으로 보는 거야. 경험적으로. 아, 작년 말에 세법상 작년 말의 정기말 채권 잔액이 1억이 있었어. 근데 그 1억 중에서 올해
단기에 대손으로 확정돼서 대손금 처리된 게 500만 원이야. 그럼 어때요? 1억 중에 5%만큼은 대손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으로 유추할 수 있죠. 그거를 대손 실적률이라고 보겠다는 거야. 타당하지? 무슨 말이야? 작년 말에 1억이 있었는데 채권이 그 중에서 올해 500만 원만큼은 못 받더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기말 단기라는 개념이 왜 있는지 알겠죠? 경험에서 유추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 대손 실적률을. 그죠? 그러니까 단기말에 채권이 이만큼 있어. 1번 금액. 이만큼 있어.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더니 단기말 채권, 정기말 채권이 1억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500만 원만큼 못 받는 게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올해 말 채권도 그 비율을 적용하면은 타당하지 않겠냐라는 거야, 지금. 세법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만큼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한도로 보겠다는 거지.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거 이해돼요? 그죠?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왜 지금 세법상 한도 금액을 단기말 채권 잔액에서 대손 실적률, 전기말 있던 채권에서 올해 실제로 채권이 송금으로 송금으로 그 대손 처리된 그 금액만큼을 그 비율로 단기에 대손 충당금, 단기말 대손 충당금 금액을 인정하겠다는 거지. 대손 충당금 한도로 보겠다는 거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요만큼 유출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야. 작년에 이만큼 있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올해 이만큼 됐으니까 올해 말에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그 정도 비율로 내년에 대손 충당금 예상되지 않냐. 대손을 받을 걸로 예상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올해 말에 미리 마음 아플 수 있는 대손 충당금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야. 이해되죠? 자,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는 어떤 대손 충당금 한도에 대한 사상을 말씀드린 거고, 사상이라 그래야 되나? 기본적인 이론적으로 왜 이렇게 하는지 1 곱하기 2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부터는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풀 거야. 지금부터 1번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 단기말 잔액 1번 이거잖아.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건 어때요, 여러분? B. 장부상 채권 단기말 잔액이 있겠지. 거기서 뭐를 빼요? 제가 말했듯이 아까 말했던 구상 가능한 구상 채권이 있다. 그리고 뭐였어? 매각 거래로 보는 양도 채권이 있다. 매각한 거는 판 걸로 보는 거잖아. 그럼 어때요? 얘는 내가 올해 말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자격이 없는 애들이야. 이미 팔아서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그 손해본 상대방한테 야 이거 너 물어내 라고 말할 수 있거나 이런 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거야. 구상채권처럼. 그런 애들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는 거야. 없다는 거야. 걔들은 빼야겠죠. 장부에 있는 채권 중에서 이런 세법상 설정 제외 채권 요건인 애들은 빼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더 하는 게 있는데 뭐를 더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제가 그런 거 생각해요. 장부상 금액이 있고 거기서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에다가 그거 잠깐 페이지 볼까요? 유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잠깐 앞에 페이지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여기 있네. 자, 여러분 21페이지 우리가 문항 10번, 문제 2의 문항 10번 감가상각비 막 계산하면서 제가 이걸 다 다시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 있죠. 여기 기억나요? 단기 초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1억 3천만 원 있었어요. 일단 즉시상각 이제 생각하지 맙시다. 지금 생각하지 말고 장부상 기초감가상각 누계액이 1억 3천만 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분 뭐를 뺐었죠? 기초의 유보를 뺐었죠. 그죠? 그렇게 하면 뭐가 나왔어? 세법상 기초 감가상각 금액이 나왔다고. 그지? 기초까지 감가상각으로 인정받은 금액이 나왔잖아. 이때 여러분 이때는 유보를 왜 빼줬죠?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거는 부채죠. 개념상.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부채라고 봐도 되죠. 대변 항목이잖아. 그지?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얘를 판단할 때는 유보가 플러스 유보가 있다면 얘한테 빼줘야 되는 거. 맞죠? 만약에 여러분 어때? 요거 보고 왔어. 유보 개념은 이때 봤다고. 만에 하나 여러분. 만에 하나 여기 적읍시다. 장부상 자산은 100원인데 세법상 자산은 130원이다. 이럼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어? 그치? 입금 산입 30 유보 이렇게 했지.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부상 금액에서
장부상 금액을 알아. 그리고 유보 금액을 알아. 알아요? 이렇게 말해볼게. 장부상 100원이에요. 근데 유보가 30원 있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한테 묻는다고 해봐. 그럼 세법상 이 자산 금액은 얼마예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130원입니다. 어떻게 구했어? 장부상 금액 100원에다가 뭘 더했죠? 유보 잔액을 더했지. 기말 유보 잔액 30원을 더해서 세법상으로는 130원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방금 대답했어. 그죠? 이 개념 그대로 가져올 거야. 알고 있잖아. 이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풀 때 봐봐. 우리 장부상 기말 채권. 채권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예요? 자산이야. 자산. 장부상 채권이 만약에 100원이라고 해요. 그럼 누가 너 세법상 여기 우리가 구하는 건 세법이잖아. 세법상 이 자산 채권은 얼마니라고 하면 뭘 더해줘야 돼요? 이 장부상 금액 100원에다가 뭐? 그치. 기말 채권 유보 잔액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세법상 채권 잔액이 되겠지. 100원에다가 만약에 기말 유보 잔액이 채권 유보 잔액이 30원이다. 그러면은 세법상 채권 금액은 130원이 된다는 거야. 맞죠? 여기까지 따라왔지? 우리가 그러니까 뭘 찾아야 돼요? 기말 채권의 유보를 알아야 돼. 그걸 알면 어떻게 돼? 장부에 채권 금액이 장부에 올라가 있는 그 자산, 채권 금액이 주어질 거거든, 우리한테. 거기서 설정 제외될 건 뺄 거야, 당연히. 거기에다가 뭘 더해주면 돼요? 그치. 기말의 채권 유보 잔액을 더해주면 돼. 이 30원을 찾으면 된다고. 근데 아쉽게도 이 30원을 이 대손충당금 이 문제풀이에서는 기말 잔액을 바로 주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알아야 돼? 기초유보를 여러분한테 줄 거예요. 기초유보. 기초유보를 줄 거야. 기초유보를 준다고.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뭐예요? 지금 기말 채권 잔액을 알아야 되잖아. 기말, 단기말. 그지? 1번은 지금 단기말 숫자잖아. 채권이. 그러니까 기초유보에다가 옆에 이거 뭐예요? 얘들이 뭐다? 단기 기중에 유보가 뭐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막 흔들린다고 바뀐다고. 그거를 다 감안해주면 기말 유보가 되겠죠. 다시 한번. 기초 유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줄 거야. 정기말 유보 이런 거 준다고. 그게 바로 단기 초유보잖아. 동일한 거잖아. 그 기초 유보가 기중의 변화를 겪을 거예요. 더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채권이 증가하기도 하고 마이너스 되기도 하고 할 거야. 그 유보들을 반영해야 뭐가 된다고? 기말 유보 잔액이 된다고. 우리가 지금 요거를 찾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오케이. 일단 요거는 숫자로 이따가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요거 봐봐. 일단 봐봐. 기초유보죠. 기초유보고 제가 기업,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있죠. 요거 우리가 아까 전에 앞 페이지에서 세무조정 했던 거 여기 있죠. 요거거든요. 기업,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야. 요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봐봐. 1번. 아까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 대손충당금 어려운 거 압니다. 일단 쭉 다 따라와 보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돼. 부분 점수 받아야 된다 우리. 봐봐. 장부는 단기에 대손으로 처리했어. 근데 뭐라고? 야, 너 요건도 안 되는데 왜 이 채권 죽였냐? 어떻게 했어? 너 다시 채권 살려. 송금불산입 채권 유보. 채권을 다시 살렸죠. 이 기억 회계 처리가 단기에 있었다고 해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플러스 유보 방금 했잖아. 왜? 채권 너 살려. 왜? 잘못 죽였잖아. 너 요건도 안 되는데 왜 채권 죽였니? 다시 살려. 요거 말했지? 이게 와닿아야 돼, 마음에. 채권을 살렸죠? 그리고 채권이 커졌잖아. 플러스 유보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 봐봐. 플러스 기억. 이 기억 숫자 있죠? 살린 만큼은 유보가 늘어난 거잖아. 기초에 원래 있던 유보에다가 방금 송금불산을 유보했잖아.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 기초 유보보다 커졌지. 이해돼요? 봐봐. 니은 볼게, 니은.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 똑같이 하는 겁니다. 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도 이 장부에서 얘를 죽이지 않았어. 그때 어떻게 처리했어? 야, 너 소멸시효 완성되면 죽여야지. 왜 안 죽였어? 세법상 내가 죽인다. 송금산입 채권 마이너스 유보로 채권을 죽였죠. 어때? 채권을 줄어들게 했지. 그러면서 마이너스 유보 처리했죠? 자산을 죽였으니까. 마이너스 유보를 했잖아. 마이너스 유보 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그 숫자만큼 마이너스 해줘야겠지. 기초 유보가 작아졌잖아. 마이너스 유보 됐으니까. 지금 요런 식으로 따라올 수 있어야 돼. 그죠? 여러분, 디귿하고 리을은 반대였지. 아까 만약에 작년에 기업 살렸어. 작년에 송금불산 유보해서 살려뒀어. 근데 어때? 1년이 지나서 디귿. 얘는 죽였잖아. 야, 작년에
내가 살렸던 거 회사는 내년에 죽인 거야. 아, 반대로 회사는 뭐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헷갈린다 저도. 자, 1번. 회사는 죽였는데 세법이 살렸죠. X 1년도에. X 2년도였대요. X 2년도가 됐는데 세법 입장에서는 X 2년도에 죽여야 되는 거야. 회사가 너무 일찍 죽인 거지. 그지? 그래서 X 2년도에 세법이 볼 때는 죽여야 되는 거잖아.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한다고 했죠? 기억사항에 대해서. 요건이 되면 디귿이 돼서 죽인다고. 마이너스 유보. 송금산입 채권 마이너스 유보. 그래, X 2년도에 죽여야지. 그지? 만약 이 세무조정을 X 2년도에 했다고 해봐. 그럼 X 2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유보니까 기초 유보에서 이만큼 빼주는 거야. 그죠? 리얼 볼까요? 리얼. 자, 2번. 전기 아까 소멸시효 완성됐으니까 죽였지. 근데 회사는 1년 늦게 X 2년도에 만약에 이거를 죽였다고 해봐. 그럼 세법은 야, 너 작년에 죽인 거를 왜 올해 작년에 죽였어야 되는 거를 왜 올해 죽이고 있냐? 올해는 비용 처리 안 돼. 작년에 이미 비용 처리 했잖아. 송금불단입 플러스 유보. 이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알겠지? 더하기 해줘야 되는 거야. 더하기 리얼. 리얼 항목이 있다면 그 숫자만큼은 더해줘야 되는 거야. 기초유보에다가. 그죠? 여러분, 미음은 일단 말 안 할게요. 왜냐하면, 말 안 할게요 하면 안 되겠다. 할게요. 말 안 했으니까. 미음 봐봐. 과거 대손 처리했던 건데, 과거 대손 처리했을 때 송금불산입 유보로, 살려뒀던 거야. 근데 그걸 회수했으면 어때? 세법적으로는 얘가 죽었던 애가 아니야. 그래서 올해 회계상처럼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야. 대송금 회수했다고 현금 들어왔다고 막 좋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세법으로는 이미 옛날에 얘를 죽은 걸로 보지도 않았거든. 그래서 송금 불산입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세법이 회사가 좋아하고 있더라도 수익이라고 좋아하고 있더라도 야 수익 아니야. 애초에 나는 죽인 적이 없는 걸 이렇게 세법 말하는 거야.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유보로 한다고. 너 좋아하지 마. 좋아하면 안 돼. 이익 아니야. 이렇게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유보. 채권 얘는 다시 살아난다고 좋아하고 있을 거 아니야. 회계는. 근데 아니야. 이거 채권 살아난 거 아니야. 라고 처리하는 거거든. 마이너스 유보라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지금 단기말 채권 할 때 마이너스 유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처리해줘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따라오기 조금 힘들죠. 하지만 뭐랄까?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대손 충당금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따라오려고 하세요. 기초 유보에다가 1년이 지나가면서 단기에 유보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이런 항목이 있다면 세무조정 한 게 있다면 걔를 반영해 줘야 된다는 거야. 기초 유보가 100원인데 단기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유보를 30원 해줬다. 그럼 기말 유보는 130원이 될 거고 기초 유보가 100원인데 단기에 마이너스 송금산입 20원 마이너스 유보를 했다. 그럼 기말은 얼마야? 기말 유보는 100원에서 20만큼 빼야 되니까 80원이 되어 있겠지. 지금 이 기말 잔액을 찾으려는 게 지금 우리의 목표입니다. 알겠죠? 지금 이대로 가봅시다. 자, 대손 실적률을 볼 거야. 이게 중요한데요. 자, 분모에다가는 아까 뭐였어? 작년 말, 정기 말 채권 잔액을 적어야 돼요. 이건 어떻게? 장부상 채권 정기 말 잔액이 있겠지. 회사가 계상한 장부상 채권 작년 말, 전기 말 금액이 있겠죠? 거기서 당연히 정기 말 설정 제외 채권은 빼야 돼요. 거기다가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이건 이제 알겠죠? 전기 말 시점의 채권 유보 잔액이 있다면 그거는 더해줘야겠죠? 유보니까 더해줘야 뭐다? 세법상 채권 작년 말 금액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헷갈리는 게 나올 텐데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분자 세법상 단기 대손금. 자, 아까 말했던 거죠? 이건 이해되잖아. 작년 말에 이만큼 채권이 있었는데요. 올해 보니까 이만큼 대손이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비율만큼을 대손 실적률이라고 볼 거야. 대손이 되는 비율이라는 거야. 그지? 우리가 경험에서 추정하는 그 비율을 뽑아내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분자에는 단기에 대손 인정받은 그 금액이야. 요거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여기 봐봐. 장부상 대손 충당금 상계액이라고 있어. 이건 어디냐 하면 항상 이 금액입니다. 자, 여기 표현이 여기 봐봐. 대손 충당금 T 계정에서요. 여기 이거 단기 감소 있죠. 이게 뭐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이 감소했다는 거거든요.
대손 충당금이 감소했다는 거야. 단기 감소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장부상 대손 충당금 상계액이야.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이 사라졌다는 거죠. 감소. 상계하면서 그게 감소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이 왜 감소했느냐? 회사가 단기에 대손 처리하면서 기존의 대손 충당금 대변에 있던 거를 차변으로 보내면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게. 그게 대손 충당금 상계하면서 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왜? 단기에 채권이 이제 우리가 대손으로 확정됐을 때 대변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얘를 없애거든, 먼저. 그러고도 부족하면 대손 삼각비로 추가로 잡아주거든. 이거 방금 말한 건 보충법 설명이야, 보충법. 회계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두고 그게 갖고 있다가 실제로 대손 일어나면 대손 충당금부터 사라지게 한다는 거야. 차변에 적으면서 없애준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모자라면 차변에 대손 삼각비라고 추가로 설정해주고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회계에서. 지금 그게 기억나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는 암기 단계로 왔어. 더 이상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암기해야 됩니다. 어때? 여기 항상 세법상 풀이를 할 때는 여기 대손 충당금 T 계정에서 왼쪽 위에 적혀있는 여기가 뭐다? 단기 감소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대손 충당금 상계액이라고 적히기도 합니다. 여기 같은 말이야. 이 4천만 원이 뭐다? 대손 충당금. 회사가 대손 삼각비로 대손금으로 인정한 거야. 뭐냐? 자, 올해 우리 돈 못 받아라고 대손 충당금에서 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장부상 4천만 원. 항상 요 숫자 쓴다는 거 잊지 마요. 4천만 원. 요 숫자만큼이 뭐라고요? 회사가 생각하는 올해 돈을 못 받는다고 결정된 채권에 대한 금액이야. 4천만 원. 오케이? 세법 말고 장부. 회사가 장부에 표시한 이 4천만 원만큼은 올해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한 거야. 이게 방금 말했던 이거죠. 회사가 보는 단기 대손금이야, 이게. 이 4천만 원이.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예요? 세법상 단기 대손금을 봐야 돼. 세법상 단기 대손금을. 그러니까 장부상 대손 충당금 상계 우리 봤던 이 4천만 원. 이 BS가 아니고 여기 대손 충당금 T 계정에서 왼쪽 위에 있는 이 대손 충당금 상계액 이거라고 이거. 이게 장부상 대손금인데 우린 여기서 여러분 조금 더 따라와야 돼. 추가적으로 세법이 보는 거를 반영해 줘야 돼. 봐요, 여러분.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이 4천만 원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장부가 회사가 대손금으로 보는 금액이라고 했죠. 근데 우린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이 세모 조정했지. 아까 기억하고 니은만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회사는 단기에 대손 처리했어. 대손 처리했다고. 4천만 원 안에 들어있겠지. 근데 세법은 뭐라고 본다고요? 야, 너 아직 요건 충족 못했는데 왜 이거 비용 처리했냐? 오케이, 어떻게 했어? 송금 불산이 비용 부인하고 대손금으로 안 볼 거야. 이거 세법 나는 인정 안 해. 송금 불산입하고 채권 살릴 거야. 라고 했지. 이게 기억이었잖아. 2번은 뭐였어? 장부는 대손으로 처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기 4천만 원이 들어있지 않겠지. 근데 어때요? 세법은 야, 너 소멸시효 완성됐는데 왜 이만큼 장부에 안 넣었어? 무조건 신고조정으로 송금으로 할 거야. 나는 송금 산입 비용으로 만들어주고 그만큼 채권은 죽였죠. 그지? 지금 말한 걸 잊지 마. 어때? 채권을 죽일 때 어떻게 했어? 비용으로 송금 산입 마이너스 듀보잖아. 이게 두 측면을 다 말해야 된다고. 송금으로 인정 추가로 하면서 송금으로 강제로 넣어주면서 채권은 죽였지. 마이너스 듀보로. 그죠? 아까 1번도 다시 말해볼게. 채권을 살릴 때 어떻게 살렸어? 야, 너 아직 죽일 때 안 됐는데 왜 얘 죽였어? 송금 불산입해서 나는 너 비용으로 계산한 거 인정 안 해. 그러면서 채권을 살렸다고.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요. 비용으로 인정 안 하면서 자산을 살리고. 밑에는 어때? 송금 산입 마이너스 1번 어때? 비용으로 강제로 비용화, 송금 산입하면서 자산을 죽이고. 이 두 항목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잖아, 우리가 지금. 그지? 그러니까 봐봐요. 자, 장부상으로는 우리는 4천만 원만 비용 처리했지? 근데 어때? 기억은 뭐였는데 방금 말하고 한 거 봐봐. 야, 너 왜 이 금액만큼 비용에 넣었냐?
나는 너 비용으로 인정 안 하고 자산은 살릴 거야. 비용으로 인정 안 하니까 어때? 장부가 4천만 원만큼 비용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너 송금 불산입 할 거야. 송금 불산입 액만큼은 어때? 빼줘야 돼요. 그지? 니은 어때? 니은 어때? 이 4천만 원 안에 인정 들어가 있지 않잖아. 소멸시효 된 거 생각해봐. 소멸시효 완성됐는데 회사는 장부에 넣지 않았어. 이 4천만 원은 없겠지. 근데 방금 세법 뭐라고 말했어? 우리가 니은에서 2번에서 야, 너 왜 송금으로 해야 되는데 장부에 안 넣었냐? 나 무조건 강제로 송금 산입하고 채권은 죽일 거야. 강제로 송금 산입하고 했지? 그러니까 어때? 비용에 더해줘야 된다고. 강제로 송금 산입했으니까. 강제로 비용을 더해줬잖아. 그죠? 송금 산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우리는 이 단기 대송금을 할 때 비용으로 하면 더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지금 디귿, 리을 같은 경우는 기억, 니은하고 대칭되는 거니까 기억하고 니은에 집중할게. 내가 지금 설명할 때. 여러분 여기 봐봐. 아까 전에 우리가 채권 유보 잔액 계산할 때 기억 있지? 어땠어요? 야, 너 왜 자산 죽였냐? 잘못해서 자산 죽이면 안 되는 걸 죽였잖아. 그지? 송금 불산입 유보. 그러니까 채권 입장에 자산 입장에서 보면 플러스 유보니까 여기 유보 입장에서는 플러스였죠, 얘가. 근데 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 동일한 건이야. 지금 기억은 동일한 거예요. 대송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죽여서는 안 되는 왜 죽였냐? 나 너 송금 부인할 거야. 송금 불산입하면서 채권 다시 살릴 거야. 플러스 유보. 지금 동일한 말 하고 있다는 거 알죠? 어때? 송금 불산입했으니까 지금 송금 인정액을 보는 거잖아. 세법에서는 너 송금으로 인정 안 해? 그러니까 마이너스라. 그럼 지금 이거를 너무 헷갈리죠? 하지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되길 바라면서 설명하고 있잖아. 원래 송금 불산입 유보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 말이야. 자, 요거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우리. 지금 우리는 봐봐 빨강이 송금 불산입 유보했지? 유보.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말고 유보부터 보자. 송금 불산입 유보. 요게 하나의 세무조정이라는 걸 우리 지금 알죠? 그죠? 한 줄 세무조정이야. 뭐 어떤 경우? 회사가 죽여서는 안 되는 애를 죽였을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 송금 불산입에서 다시 채권을 살린다. 그때 송금 불산입 채권 유보 이렇게 하잖아. 이게 끼치는 영향이 두 군데 있다고요. 우리가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를 계산할 때 영향이 두 군데 끼친다고요. 어디? 자, 유보. 채권을 다시 살렸죠. 여기. 그러니까 플러스 해줘야 된다고. 유보니까 기초 유보보다 더 커지는 거잖아. 유보가. 오케이? 그리고 여기. 송금 불산입했다는 요런 측면은 어디 영향을 끼쳐요? 회사는 4천만 원만큼 대손충당금 상계하면서 비용으로 인식했는데 야, 너 이 4천만 원 중에 일부 네가 잘못 죽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중에서 비용을 부인할 거야. 비용에서 뺄 거야. 비용 측면에서 보자면은 빼기잖아. 그죠? 이 한 줄의 세무조정, 송금 불산입 유보가 두 군데 영향을 끼친다는 거. 지금 말한 것처럼. 유보라는 측면에서는 기초 유보에 더해줄 사항인 거야. 그리고 송금 불산입이라는 측면에서는 송금에서 빼줘야 될 측면이 되는 거지. 회사가 계산한 비용에서 빼줘야 될 항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기억, 여기는 마이너스 기억이 되는 거야. 숫자를 봤을 때. 절대값이 있다고 하면 위에는 플러스 유보니까 여기 플러스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는 그 숫자를 마이너스 해줘야 되는 거야. 비용을 부인하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만약에 이해가 됩니다 하면 너무 감사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해가 된다면 어려운 거 맞아요 여기. 하지만 제가 지금 저도 최선을 다해 설명하긴 했는데 이게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너무 땡큐야. 이따가 제가 숫자로 우리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론 정리를 해야 전체적인 걸 그림을 보고 강론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숫자로. 됐죠? 이렇게 해서 대손실적률을 우리 뽑아냈어. 대손실적률을 뽑아냈으면 여러분 뭐예요? 요 단서조항이 하나 있어야 돼. 요걸 암기해야 돼. 여러분 이 대손실적률을 했더니 만약 2% 뭐 이런 게 나왔다. 뭐 3% 아무거나 돼. 1% 초과하는 금액이 나왔으면 뭐 1.5% 이런 거 나왔으면 이 숫자들을 쓰면 돼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만약에 실적률을 계산했는데 만약에 막 0.9% 이렇게 나왔다. 즉 1% 이하로 나왔다. 그죠? 1% 이하로 나왔을 때는 우리는 그러면 너무 작다는 거야. 최소 대손 실적률로 1%는 적용해 주겠다라는 거야. 이건 규정이 있습니다. 세법 규정이 있어요. 대손 실적률이 1% 이하라면 1%로는 봐줄게 라는 거야.
이게 대손 실적률이 클수록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한도가 커지는 거니까 회사에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거는 야 이렇게 하면 너무 대손 충당금 인정해주는 금액이 작네. 내가 최소 1%는 보장해 줄게.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아까 했듯이 마지막으로 한도 초과하면 어때요? 이렇게 한도 계산하겠지? 1번 금액이랑 2번 금액이랑 비교해서 하겠죠? 한도에서 만약에 1번 금액이 2번 금액보다 크다. 그럼 한도 초과잖아. 한도 초과는 어때요? 송금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땡땡땡땡, 유보. 그렇죠? 그리고 한도를 미달한다면 그거는 세무조정이 없고 왜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됐죠?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여러분 단기 말에 한도 초과가 나왔어. 송금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플러스 유보. 됐지? 여러분 이거는 내년 초에 무조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내년도에 입금불산입, 정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땡땡땡땡 마이너스 유보로 계산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무조건 추인됩니다. 여기 차기 초에 무조건 추인된다고 했지? 무조건 추인하고 시작한다고 우리는. 우리 지금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할 거거든. 정기에서 넘어온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도 단기 어떻게 했어? 무조건 스텝 1에서 입금불산입,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땡땡땡땡 마이너스 유보로 처분했죠? 처리했잖아 우리. 단기 말 이 금액도 내년에 무조건 환입할 거라고. 무조건 유보 추인합니다. 내년에. 요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됐죠? 여러분 일단 이론 정리 요렇게 한번 하고 문제 풀이는 여러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금만 힘내주세요. 마지막 문항이기 때문에. 자, 문제 풀이는 조금 빨리 우리가 이론 정리만 지금 1시간 가까이 했으니까 그 내용들을 바로바로 적용해서 숫자에 적용하는 건 조금 빨리 해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정기말 유보 금액. 그러니까 정기말에서 단기초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클립을 나눌게요. 지금 잠깐 이론 정리한 거 하고 어차피 여러분 바로 이어서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숫자 부분만 빨리 듣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클립을 잘라가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바로 할 거예요. 자, 잠깐 쉬셨다가 숫자 적용하는 거 바로 적용하실게요. 자, 쉬었다 오겠습니다.